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천안에서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공부 많이 배워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니까요.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해보면요. 일단 시장 올라오다가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하면서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죠. 일단은 따라가야 할 증시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증시가 움직이질 않았으니 따라갈 곳이 없는, 약간 갈 곳을 잃은 증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꺾여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은 전고점을 뚫라 안 뚫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방향성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돌파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정을 넣을지 좀 더 올려놓고 조정을 넣을지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올리려고 하니까 진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는 거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고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까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처럼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자니 사지 마라는 말 하는 사람들 말이 조금 신경 쓰이고 또 사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이 말 듣자니 저 말이 신경이 쓰이고 저 말 듣자니 이 말이 좀 신경 쓰이는 약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 말이 맞을까 누구 말이 들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움직여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소신껏 움직일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지르세요.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조금 불안해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불안하니까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찌되었든 올라갔든 내려갔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금 들고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현진 전만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른데 그래도 뭐 반대되는 의견 들어서 나쁠 거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베팅을 걸었다 하더라도요, 결과는 어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그냥 믿고 가라. 그리고 내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믿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여기는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증시에서 난다긴다라고 하는 뭐 슈퍼 개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전설들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싸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보고 대응하자라는 것이 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상승이 이어지나 보다 다음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가 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세로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는가 보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맞겠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 다음 하락을 좀 기다려야 되는 약간 루즈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때워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길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시간을 안 때워도 되겠네요. 바로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수급 상태가 살짝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짝 꼬여 있다라는 점 약간 주춤했다라고 하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간만 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바이온과 캐리소프트가 이렇게 두 종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한가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15개의 종목이 되는데 뭐 딱히 포인트를 잡을 만한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주 이런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는 거 말고는 특별한 뭐 포인트를 잡을 만한 종목들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피코그램, 제가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위메이드 관련주는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폐가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밑으로 쭉쭉 빠져내려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일단 뭐 크게 기업에 타격이 입을 것 같아요. 위믹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위메이드라던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뭐 원래 위믹스를 발행을 했고 움직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위메이드 플레이는 하한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한가에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정정하게 머물고 있는 게 보여지죠. 저렇게 되는 이유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제 썬데이 토즈라는 이름에서 위메이드에게 인수가 되면서 위메이드 관련 계열사가 됐죠. 그래서 위믹스 수혜를 봤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같은 관련주니까 두드려 맞고 있는 약간 연대 책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종목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추가 하락이라던가 좀 괴로운 일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메이드 플레이는 약간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개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행동 방침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해놓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함부로 추가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바이온과 캐리소프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캐리소프트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요. 캐리소프트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제 중국 심의 통과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키즈 컨텐츠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4년 적자 위험성에 놓여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상승이 탈출의 루트로서 저는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거기다가 적자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충격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관리 종목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 하락이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걸 장기로 가져가면 될까라고 했을 때는, 장기로 가져가면 물론 회사가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여곡절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장밋빛 희망이 보여지는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지, 뭔가 미래가 밝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들을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단기로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밑에 사부 잡으셨던 분들은 위쪽으로 올라올 때 10,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위쪽에 엄청 위쪽에 고가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억울하지만 시간을 뺏기고 여기에서 시간을 뺏기면서 다른 종목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종목이 올라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캐리소프트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는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종목이었는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얘도 그냥 단기 낙폭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 컨텐츠가 이제 조금 이렇게 풀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이런 쪽으로도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소비가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지만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보복 심리와 같은 보복 소비 심리와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약간 카드 값으로 땡겨 쓴다든지 조금 내가 아껴왔던, 그리고 내가 참아왔던 그 소비 욕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데 돈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던가 또는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사치 품목 또는 나를 꾸미는 데 쓰는 그런 품목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들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얘가 엮여가지고 지금 바이오니 투자한 회사 미래셀 바이오가 식약처에서부터 신규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올라올 만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이런저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들먹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보복 소비 심리가
발생이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해서 엮여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투자사 임상 시험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품인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 뭐 딱히 회사가 매력적으로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은 내년 2월에 약간 잘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과감한 투자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크게 힘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단기 급등 때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캐리스포트와 마찬가지로요.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되고 오히려 돈 벌 기회를 찾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유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들을 좀 들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단기 이슈 말고는 없는 종목이죠. 뭔가 단기적으로 밑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 아니고서는 별 볼 일 없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정쩡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역시나 여전히 좀 쓸데없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지수가 여기에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인 것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 말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까지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가는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이 또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